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전직 대통령들은 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통 크게 사면하고 하는 뭐 이런 거 재판이 다 끝나야겠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십사. 전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사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명박 씨의 확정 판결 후 국힘당의 주요 인사로는 처음 사면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하 의원은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정파적으로 반대파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의 발언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그의 인식 수준의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13년 만에 범죄 사실이 확정돼 17년형을 최종 선고받고 구치소로 수감된 이명박 씨를 하루도 안 돼서 사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 큰 결정을 요구한 겁니다. 무슨 정신을 가지면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국가를 위한 일입니까? 사실 이명박 씨의 범죄 혐의는 총 12개로 6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 뇌물, 횡령, 탈세,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하지만 이도 병합되고 일부 혐의 없음으로 줄어들어 최종 뇌물과 횡령으로 형이 확정된 거죠. 이런 자를 사면하자는 겁니까? 이보세요, 하태경 의원. 사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치보복 당했다고 주장하며 나는 구속돼도 진실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과대망상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추호의 누유침도 없는 거죠. 또 박근혜 씨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거부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에게 무슨 사면입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지낸 당신도 자유롭지는 못할 텐데요. 말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이 가니 제2의 금태섭이 등장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총량 보존의 법칙은 불변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 혜성같이 등장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보수화된 분이 이제사 커밍아웃을 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SBS를 끊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국힘당에게 내주라는 말입니까? 그게 책임 정치고 현실 정치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을 3선이나 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분과 실리 중에 원래 정치는 명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도 이번 한 번은 그 당원을 한번 지켜보고 야 이러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후에 당원을 뭐 개정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저 당원을 만들 때 저도 뭐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예.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저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지금 와서 이제 저 손바닥 뒤집듯이 저렇게 뒤집는 거는 전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을 개정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인 유 전 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 중 정치는 명분이라며 그래도 최소한 이번 한 번은 그 당원을 지켜보고 아 이러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이후에 당원을 개정했으면 몰라도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도 그 당원을 만들 때 현역 의원이었지만 당시에는 논쟁이 없었다.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당시 당이 어려웠지만 명분이 워낙 강했다. 상대방이 후보를 낼 때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유 전 총장은 오히려 만약 공천을 안 하게 되면 민주당이 외연을 많이 넓힐 수 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나올 때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아무 이의제기 없이 당원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짓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사회자가 이낙연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묻자 당원들이 결정했다고 그러겠죠. 내가 아니고라며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에서 만든다니까 아주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여당도 천벌 받을 짓을 했다며 이번 당원 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대해선 평검사가 조금 반발했다고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며 지금 국가 원수 중에 트위터를 좋아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 책임 있는 사람들은 SNS를 중단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저는 이재호 전 의원과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이재호, 여당은 유인태로 가실 모양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BS를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될 듯 합니다. 어쩌다 보니 3종 세트를 몰아서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끝으로 금태섭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빠른 모두 전환에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18일 국힘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연사로 참석하는데요. 탈당 이후 야당 의원들과 갖는 첫 행보입니다. 뭐 대충 짐작은 했지만 너무 빠른 태세 전환이다 보니 태섭이가 급하긴 급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어디든 본인 성향에 맞는 정당에 둥지를 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늦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몸값이 올라갔을 때 딜을 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좀 쉴 법도 한데 참 부지런하시네요. 국힘당이든 자매정당인 국민의당이든 이 두 곳 중 한 곳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본인의 성향과 잘 맞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절한 정치인의 최후를 저희는 많이 봐왔기에 그닥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그랬고 이현주가 그랬고 조경태가 그랬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런저런 정치인으로 사라져갔으니까요. 화이팅 하십시오. 얼마나 버틸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